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잔뜩 칭송하고 미화하고 최근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세력을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이 페이스북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를 읽으시다가 울컥해 10여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 울음을 참는 표정이 역력했다. 희생자 묘역에서도 눈물을 훔치셨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처럼 나 역시 목이 메고 콧등이 찡해 입술을 깨물었다.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다.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다. 5.18 폄훼 망발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정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그런 악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며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하 말을 보낸다. 우리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망발, 악행, 괴물, 이런 거친 표현을 쓰면서 5.18 발언 관련 사건을 비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선전선동의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5.18 기념식 여러 가지 언행을 칭송하고 미화하고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는 것은 사실상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의 몫일 겁니다.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나 아니면 청와대의 SNS 팀, 홍보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민정수석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인사검증이라든가 또는 이 법과 질서, 공권력 확립 이런 두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는 완전히 깡통 수석이 되고 있으면서 대통령을 칭송하고 미화하고 정권의 상대 세력을 공격하는 이런 홍보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4월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생각을 굳힌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종의 이름을 더 알리고 자신이 화제의 중심에 서는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 정부에서는 이런 정권의 홍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내각의 자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정부 대변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이죠. 청와대 대변인 또는 이런 청와대 참모 중에서 이 일을 자임하고 나선 사람이 조국입니다. 문재인 내각의 선전부 장관 조국. 히틀러 내각의 선전부 장관이었던 괴벨스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공통점 5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정권의 선전 일원가가 됐습니다. 괴벨스는 12년간 나치 히틀러 내각의 대중계몽 선전장관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대중계몽 선전장관. 조국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2년 동안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직책은 다르지만 그 정권의 어떤 그 철학과 가장 중요한 이 선전, 선동 이론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선전 이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양 정권에서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괴벨스는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정치학 박사입니다. 괴벨스는 6남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이제 공장 지배인을 했던 뿌띠 부르주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 골수염을 앓아서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약간 이 쩔뚝거렸죠. 그런 어떤 열등감에서 이 괴벨스는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어떤 지적 능력의 확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정치학 박사를 포함을 해서 여러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부모가 학교 재단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르주아 출신의 강남 오렌지 좌파죠. 이 조국은 서울대학교의 법학 박사, 그리고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를 지낼 정도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학력 면에서는 최고 수준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의 선전 이론의 공통점은 증오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 괴벨스는 독일 국민들의 증오를 특정한 어떤 이 주적 대상에 몰고 감으로써 어떤 히틀러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모았습니다. 히틀러가 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기 전에 폴란드 내에 있는 독일계의 소수 민족들을 학대하고 있다,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폴란드에 대한 독일인들의 증오를 부추겼습니다. 나치 히틀러 정권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데에 앞장선 사람도 이 괴벨스입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실무적인 이런 끔찍한 일을 담당을 했던 사람은 SS 친위대의 힘물러 대장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인들의 증오, 히틀러의 나이투쟁 자서전의 서문에는 유대인들을 이 기생충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생충을 박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인들의 증오, 이런 것들의 어떤 증오를 부추기는 이런 기법을 선전, 선동, 이런 작업에 많이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기 전에 썼던 각종 글을 보면 이 사회를 노무현처럼 10대 9로 나눕니다. 아니 10대 90으로 나눕니다. 10%의 지배층, 상류층, 기득권 세력, 이 세력에 맞서서 저항하고 증오를 가져야 되는 나머지 90의 세력, 이 10%에 대한 90%의 증오를 부추기고 이 분노하라는 책에 이 추천사를 썼던 조국의 추천사를 보면 이런 증오를 부추기는 어떤 이론과 기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강남 오렌지 출신의 좌파이면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5.18에 관한 이런 것 보면 5.18 관련 발언 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잔뜩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폄훼 발언, 악행, 그런 자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악행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괴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5.18 유가족들을 포함한 좌파 세력들의 증오를 잔뜩 부추기고 선동하는 이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4번,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이 히틀러의 괴벨스는 대표적으로 이 라디오와 TV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TV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어떤 선전부 장관으로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또는 연설하고 하는 이런 기법을 많이 활용을 했고, 조국은
TV나 라디오에 적극적으로 나갈 형편이 못 되니까 대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21세기 SNS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스조. 자, 마지막으로 보수에 대한 어떤 그 이념적인 동지의식과 맹목적인 충성. 제가 왜 문재인이 조국을 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기간의 이 스토리, 조국에게 편지를 보냈던 문재인, 이 문재인의 북 콘서트에서 조국을 이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할 거라는 식의 칭송, 또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보답 차원인지 조국 수석이 문재인에게 보여주는 맹목적인 충성과 미화는 낯뜨거울 정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시면 그 느낌이 확 와닿을 겁니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하는 좌파 혁명 운동권 관련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었던 조국. 문재인의 어떤 이 좌파 뇌의 브레인의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조국. 이념의 어떤 이 동지의식과 이 보수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나치 히틀러에 대한 괴벨수의 충성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히틀러가 베를린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자신의 애인이자 부인 에바 브라운과 동반 자살을 한 이튿날, 그 다음날 괴벨스는 부인과 자녀 6명 모두 청산가리로 죽이고 그리고 자신은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일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조국 민정수석, 좌파 정권이 끝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한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남아있음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